그리고 이게 좀 일본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돌려서 말하기. 근데 자기가 그냥 시계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 시계 너무 예쁘네요 이러는 거예요, 교토 사람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계를 보고 빨리 돌아가라.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네,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요, 일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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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온 누군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근마현에서 온 마리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고야에서 온 미노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군마현에서 오셨고, 네. 나고야에서 오셨고, 군마는 어디에 위치한 동네인가요? 일단 근마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모르실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도쿄가 있고 좀 위쪽에 위치해요. 예를 들어 일본의 거기 가운데 쪽에 위치하는 곳인데 관동 지역이라고 부리는 곳에 있습니다. 나고야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나고야는 일본 3대 도시의 하나고 와우. 도쿄, 오사카, 나고야라고. 자신감이 벌써 일단 뭐 시티보이예요. 멋있다. 그래요. 멋있으십니다. 나고야가 일단 아이치현에 있는 도시인데, 아이치현에는 모두가 아는 세계적인 그 자동차 메이커 토요타가 있고요. 토요타 근처에 나고야가 대도시. 거기가 뭐 일본에서 역사상에도近대 일본을 만들어 왔던 그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나고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면물도 많이 있어. 음식이요? 네. 오. 미소카츠, 기시멘, 대바사키 그런 거 다 나고야 면물. 나고야에 뭐 지브리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시네요. 네. 아 맞아 봤던 것 같아요. 지브리 파크. 지브리 지브리 파크가 파크.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자랑하실 차례입니다.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근마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온천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온천. 한국말로 되게 발음하기 힘들거든요. 네. 일단 온천이 많고 일본에 3대 명온천들이 있습니다. 3대 중에 한 개가 크사츠 온천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근마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연도 자연도 많고. 많고 좀 약간 소도시 느낌도 있고요. 민우리가 아는 군마현에 대한 거.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그치요? 온천 그리고요. 유명. 네?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어서. 지역별 얘기하니까 한국에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너 네. 맨날 감자 먹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은 너 그럼 너 학교 갈 때 말 타고 가냐? 막 이러면서 장난치거든요. 네. 일본도 약간 그런 류의 지역적 장난 같은 거 좀 있어요? 저희 근마현 자체가 좀 많이 놀림을 많이 당하는 지역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막 여권이 필요한다, 여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재미없다, 노잼 도시라고 매력이 너무 많은데 근데 나고야에는 없지 않아요? 나고야에 대한 그런 장난 같은 건. 나고야는 약간 전국적으로 말 당하는 게 뭔가 운전이 너무 난폭하게 운전한다. 그런 거 유명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나고야의 아이치현이었는데 거기가 전국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구나. 외국인 관광객 요즘 일본에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 일본에선 환영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 분들이 요즘 많이 와주시잖아요. 일본 문화 자체를 즐겁게 재밌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일본 여행을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으세요? 작년에 일본에 오는 그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한 달에 300만 원 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계속 갱신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뭐 물가도 일본에 지금 사잖아요. 엔화가 너무 환율이 싸죠. 네, 환율이 그게 제일 큰것 싸서 같아요. 싸게 마시는 거 먹을 수 있고 숙박비도 그런 것도 다 엔화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많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가깝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한국을 그 일본 분들도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실까도 궁금하고 한국인을 또 좋아하는 그런 동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도쿄, 막 아까 나고야, 막 오사카, 후쿠오카 막 이런 데를 좋아하셨는데 최근에는 많이 소도시 여행을 즐기시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에 잘 안 가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구마모토, 사가 이런데 유명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 많이 안 가요. 안 갑니다. 네. 우리 직항도 있고 하루에 몇 개씩 다니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아, 일본에서 그래요? 거기까지 소도시까지 간다 그러면은
꽤 오래 걸리고 되게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못 갑니다. 아, 오히려 한국에서 가는 게 더 편하군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간다고 해도 왕복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요? 네, 신칸센.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에 온다. 한국에는 30만 원이면 주말이어야 한 30만 원이지. 네. 우리는 소도시에 가는 이유가 일본의 그런 아기자기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런 느낌을 느껴서인데 일본 분들은 굳이 거기 가서 그럴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럼? 그렇죠. 너무 멀어서. 그럼 군마도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칸토 지방에 사는 사람들 칸토 지방 안에서 여행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칸토 지방 사람들이 칸사이 지방까지 가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인들이 특히 많은 게 이제 오사카를 되게 많이 가기 시작했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오사카는 뭔가 외국인에게 되게 한국인에게 특히 개방적이고 잘해주는 느낌인데 이거 그냥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좀 그렇다고 보세요? 일본에서도 오사카 쪽에는 약간 개방적이고 그리고 그래요? 뭐 말도 잘 걸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장난치면 오사카 사람들은 막 바로 받아주는. 아, 예, 예를 들면 남자네. 막 오사카 사람한테 그러면 진짜 그거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일단 오사카 사람들은 개그 코드가 재밌다. 재밌다? 네, 그리고 유머스럽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거기가 코리안타운도 크게 있고 츠루하시라는 그런 코리안타운 크게 있고 거기에 제일교포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국 분들이 가서도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뭐 한국말 아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오사카 가보셨어요? 한 번만 갔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수학여행 때 갔어요. 수학여행 때요? 네. 한국은 수학여행 국룰이 경주거든요. 네. 일본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교토라고 이렇게 교토? 일본의 천돈적인 아, 장소가 있습니다. 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관동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그런 교토가 되게 색달라서 교토에 그 여행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칸토 쪽에는 이쪽으로 오고 맞아요. 교토, 탐리로 저는 수학여행은 도쿄 쪽에 갔어요. 맞아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지역을 그러네요. 이렇게 예, 오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국인이 특히 많은 동네가 스시마? 맞아요. 일단 가깝고 바로 갈 수 있고 거기서 또 일본 느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시마하고 아 또 규슈, 후쿠오카 쪽에도 많이 후쿠오카 맞아요. 정말 많이 가죠. 후쿠오카는 맞아요. 그럼 일본인들은 굳이 스시마, 후쿠오카를 잘 안 가죠? 안 가죠. 후쿠오카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우리 관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큐슈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해외 가는 것보다 멀기 때문에 못 가죠. 한국 사람들이 더 요즘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사카 나 2번, 3번 갔다 그러면 진짜 저는 저보다 많이 가니까 왜 저한테 맛집을 물어보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의 여행지는 어디예요? 도쿄? 아니면 오키나와? 오키나와. 홋카이도, 홋카이도. 홋카이도. 네. 도쿄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합니까? 도쿄 사람도 일본에는 뭐 홋카이도, 오키나와 맞아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노리의 추천은? 저는 오사카. 오사카 추천하십니까? 오사카가 되게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아. 먹는 것도 그렇고 오사카는 자주 가요. 저는. 아까 전에 소도시 얘기했지만 한국인들 소도시 가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가는 거 추천하십니까?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합니까? 네, 일단 일본의 좋은 점은 일본은 지역이 한 47개로 나눠져요. 근데 그 소도시마다에 확실히 재밌는 관광지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도시에 가면 또 일본의 완전 전통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요 한국에서 일본 여행 가서 렌터카 컷 렌터카? 차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이동하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정차, 전철 그리고 뭐 버스타도 못 가는 장소가 명소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꼭 빌려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시는 게 또 재미있게 꿀팁이네요, 꿀팁. 그것도 운전 반대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재미잖아요. 근데 일본의 시골에는 외국인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외국인들 놀러 오면 신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외국인들이 가도 예를 들어 거기 사시는 어르신분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말도 걸어주세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국밥을 혼자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거기서 이모님들이 많이 말을 걸어줘요. 똑같이 일본도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말 걸어주고 어르신분들이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외국분들이 가기에는. 오히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것저것 해주실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한 건 일본 여행에서 소도시를 가면 혹시나 언어가 아예 안 통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소도시에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은 여기가 어딘지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네. 오사카, 도쿄 막 이런 도시 쪽은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은 한국어가 없는 거니까 조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그리고 있는 요즘에 사람이어야지. 뭐 핸드폰 맞아, 가지고 맞아. 있으면 맞아요. 다 동력도 네. 해주고. 근데 어려운 게 사투리가 맞습니다. 있어요. 사투리가 사투리가. 있습니다. 오. 한국도 좀 지역마다 말투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아. 일본도 좀 그런 화법의 차이 같은 것들이 좀 있죠. 또 일본은 너무 다르지. 완전. 그쵸? 일본에서는 북쪽에서 오키나와, 홋카이도から 오키나와까지 3,300km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홋카이도 맨 위에 있는 사투리하고 오키나와 맨 아래에 있는 사투리랑 완전 다른 외국어 하는 네, 거죠. 외국어를 쓰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 정도로? 완전. 그럼 일단 도쿄는 당연히 표준어를 쓸 거고 네. 간사이 지역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말이? 나고야 사투리가 따로 있어요. 나고야 사투리가 나고야 따로 있어요? 사투리가 따로 있고. 어떤 느낌이죠, 나고야 사투리는?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부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뭔가 뭐 나니 다베톤노, 나니 다베톤, 나니 야톤노, 와 사투리도 대박.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하고 있노?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일본의 국룰 수학여행지 교토는 어떤 느낌입니까? 좀 약간 뭐랄까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이게 좀 일본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돌려서 말하기. 돌려 말하기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교토라고 돌려 하면. 말하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교토 같은 경우에는 말투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세련된 느낌이고.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돌려깎기. 돌려서 사람을 깎는 느낌. 교토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시계를 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교토 사람 집에 갔다고 치자. 근데 그러면은 그 여기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계 너무 예쁘네요. 이러는 거예요. 교토 사람이.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계를 보고 빨리 돌아가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시계가 예쁘다라고 말하는 게 네. 칭찬이 아니라 네, 이걸 빨리 시계를 보고 이 시간이니까 빨리 돌아가라. 이거를 약간 예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돌려 깎기 막 이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토 사람 몰라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네,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근데 교토 사람들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아듣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진짜 교토가 이렇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집에 가는 시간이 되는데 음식점 사람은 도쿄 쪽의 지역이라면 오카에리 쿠다사이 집에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종업원이? 예. 예. 아니면 뭐 지금 마감 시간입니다라고 음, 하는데 그쵸. 교토에서는 차 한 잔 또 어떻습니까? 진짜 맞아 그런 맞아. 식으로. 그게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예. 네.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아유 붙었어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교토 사람은 눈치가 바르니까 그걸 듣고 아 이제 가는 시간이구나 가야 되구나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좀 돌려서 말하는 교토 말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적게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돌려서 할 필요가 맞아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직설적으로 말해주시는 게 좀 더 존댓말 쓰고 뭐 서로 오 시간 난데 맞아요. 시간이 되셨으니까 그쵸, 그리고 네,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뭐 그것도 지역의 특성이니까 맞아요. 다른 지역 특징도 조금 살펴볼게요. 후쿠오카는 어떤가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후쿠오카? 네, 저는 후쿠오카 하카타뱅이라고 하는데 그 사투리 자체를 하카타뱅 맞죠? 하카타뱅이라고 하는데 따라하고 싶은 만큼 너무 귀여워요. 오케이 그럼 따라 한번 해보시죠. 모르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하카타뱅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카타벤이 어떤 거예요? 뭐 나니 시토타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후쿠오카 하카타 쪽은 되게 예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쁜 사람들이 또 사투리를 쓰니까 더 귀엽게 느껴지고. 그럼 그냥 인사만 하더라도 후쿠오카는 좀 다른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네, 식으로 맞아요, 얘기해요? 맞아요. 뿅뿅 뛰는 느낌. 지역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특성상도 있고 특히 하카타는 뭐 그쵸. 타이 뭐 야네 그런 식으로 오키나와는 어떨까요?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독특한 언어를 많이 쓰고 단어 자체가 다른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 중에서 제일 사투리가 못 알아듣는다라는 사투리가 있는데 아오모리현이라는 지역에서 주가르뱅이라는 사투리를 쓰거든요. 네. 그거는 막 젊은 사람들도 쓰겠지만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쓰는데 그거는 일본인도 알아듣기가 힘든 사투리래요. 그래요? 그거 제일 알아듣기가 힘든 사투리라고 하는 게 그게 아오모리현. 일본엔 다양한 사투리가 있다면 일본의 어떤 지역
지역별로 뭐 지역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도쿄랑 오사카 자체가 서로 그쵸. 좀 뭐, 견쟁하는 뭐. 게 있어요. 서울, 부산 그리고 도쿄, 오사카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있어요. 벌써부터가.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견쟁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도쿄가 위라고 서로 우리 지역이 더 좋다.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도쿄가 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사카 분들이 약간 좀 억울하고 뭔가 방황하고 싶은 느낌 그런 거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좀 성격도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도쿄 사람이랑 오사카 사람. 그래요? 오사카 사람들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도쿄 쪽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본 오사카 사람들은 좀 더 센 느낌. 센 느낌. 솔직하게 말하고 좀 기가 좀 죄송해요. 기가 좀 센 느낌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지역별로 선입견이라든지 인식 이런 거 아까 전에 후쿠오카 지역 사람들이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 진짜로 일본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아키타 미인이 모모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카타 미인, 네. 아키타 미인, 아키타현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의 그 미인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 말 자체가 있거든요. 어디 어디 지역에 미인이 많으니까 어디 어디 미인, 어디 어디 미인 이런 식으로. 근데 군마 미인은 없어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금방님. 근데 정말 거기 가보면은 후쿠오카 사람을 보잖아요. 친구들 싹 다 예뻐요. 놀랍게도 너무나 예뻐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후쿠오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평균 네. 연령이 낮은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너무 예뻐요. 나고야는 저렴하게 그리고 뭐 낭비를 많이 안 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일본에서도 네, 있어요. 근마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마는 되게 기가 세요. 일단 세요. 관동 지역 중에서도 되게 세요. 근데 정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되게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면 곳곳에 어느 지역이라든지 갈 수 있는 걸 느끼는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절도 문화가 되게 맞습니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보다 절도가 일본 곳곳에 가는 그런 식으로. 버스를 잘 안 타긴 하죠. 네, 버스 많이 안 타고 그럼 명절 같을 때 우리는 터미널에 모여서 네.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는데 일본은 그게 다 철도인 거예요? 절도, 신칸센 타고. 아니면 신칸센, KTX보다 또 빠른 게 있어요. 고속철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본의 지하철이 동아시아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아마 1927년 맞아요. 거의 100년 된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지하철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일본에서? 우리 동네 근마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다 전철이죠. 전철은 거의 매일매일. 전철 타고 출퇴근도 하고 그래요? 네, 30분에 한 번밖에. 버스는 5시간에 한 번 정도. 5시간에 한 번 정도? 저는 버스 우리 집 앞에 전유장에 있는데 버스가 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20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절도 문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뭐 맞아요. 이거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뭔지 모르죠. 뭐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그 티머니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 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회사마다 카드 만들어 가지고 복잡해요. 따로따로 써야 되고 한 번 결제하고 다시 그 표를 사야 되고 그럼 환승이 안 돼요? 환승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아직도. 그래요? 네. 맞아요. 각각 지금 통일화 시키려고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떨 때는 버스 탈 때는 카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잡해요. 그게 완전 안 되는 게 회사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민간 회사하고 공양 회사하고 다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 통일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민간 철도가 많은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청 교통비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 지하철 요금이 얼마 정도예요? 얼마부터 나오죠? 180엔? 네, 맞아요. 180엔 정도. 40엔 정도. 그러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지역이 멀어지면 더 지하철 요금 비싸지고 뭐 그렇습니까? 같은 회사의 노선에 타는 경우는 당연히 괜찮은데 아까처럼 회사가 다르면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2호선 탔다가 신분당선 탔다가 9호선 타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다 요금을 따로 내요? 따로 내야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 진짜 저건 이거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한국보다 또 금액이 올라가는 속도가 높아요. 가까운데도 네, 가까운데도. 몇 정거장 안 갔는데도 막 네, 비싸죠? 한 장고장마다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나마 더시는 되게 싼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방 지역은 더 비싸요? 지방 지역은 여기 보이는데 1,800원 내야 돼요. 여기 보여요, 바로 앞에. 아
그래서 다 차를 타고 다니겠네요, 네, 지방은. 네. 그러면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지옥철이란 말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사람 지옥철. 많아서. 네. 일본도 그 정도로 지하철 사람 많이 타요? 완전 도쿄 쪽에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딱 한 번 그 시간대 야마노테생 있죠. 2호선 같은 도쿄에 우리 단쪽이 있는데 뒤에서 직원이 그 전철 직원이 밀려서 타는 그런 네. 느낌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게 회사가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도쿄도 도쿄의 메트로, 도쿄도 교통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아, 예, 있다는데 그쵸. 맞아요. 혹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쿄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쿄 메트로랑 도에이송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냐면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도쿄 메트로라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A단 지하철이라는 지하철이었어요. 근데 A단 지하철이 일단 전쟁 후에 지하철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A단 지하철이 많이 노선을 열심히 건설하고 있었는데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도쿄도가 운영하는 것이 그냥 알아서 내가 그러면은 노선을 또 따로 만들래 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나중에는 도쿄 자체는 한 가지로 합치자, 노선을 합치자라고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A단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 메트로 쪽이 지금 이 도해선 그리고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합치기가 싫은 거예요. 같이 합치면 자기 손해니까. 가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는 또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나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이유네요. 이게 나눠서 운영한다는 게 네. 똑같은 노선을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도쿄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9개 노선이 있고 그리고 도해선 같은 경우에는 4개 있어요. 아. 이렇게 노선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1호선에서 5호선, 6호선, 7호선 그리고 다 다르게 운영하고 맞아요. 그리고 DX라 그래서 신분당선도 따로 운영하고 그리고요 도쿄는 딱 여기가 중심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도쿄에서 유명한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신주쿠, 너무 시부야, 많죠. 그리고 뭐 우에노도 있고 긴자. 도 그쵸,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지라고 딱 하나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이유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절도가 많이 있는 그러면은 두 분께서 보시기에 서울의 중심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강남, 강남? 네, 강남역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의 중심지? 시청? 시청? 어디 있어요? 서울의 중심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고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외국에서 서울이라는 걸 딱 찍잖아요. 그랬을 때 나오는 서울의 1번지는요. 광화문이에요. 아, 네, 광화문.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국의 중심지는 광화문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왕이 살았던 그 경복궁의 세종대왕. 시작하는 네네.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지하철 얘기로 좀 돌아가서 또 한국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일본 철도 좀 다른 점 뭐가 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 뭐 껌 같은 거 씹어도 돼요? 괜찮아요? 열차 안에서 도시락을 먹잖아요. 맞아요. 도시락 먹어요? 그런 네. 문화가 있습니다. 에키벤이라고. 에키벤. 그래서 저는 에키벤 뭐 축제 이런 데 간 적이 있고요. 에키벤을 위해 타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도시락이? 네.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면물을 쓰고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버스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아, 버스에서도 네, 저희 먹을 수 지역은 있다고요? 네, 버스에서 특히 먹을 수 있어요. 커피 같은 거 들고 지하철 타고 이런 거 가능해요? 지하철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열차 탈 때는 맥주도 먹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막 대화하고 떠들고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아, 이게 문화가 좀 다르네요. 또 대화는 안 돼요? 일본은 지하철 내에서 전화를 한다는 게 정말 매너가 없어요. 위반. 그래서 저는 많이 본 적 있는 풍경이 중요한 전화가 와서 내리더라고요. 여기 한번 내리더라고요. 한번 중절 내리고 아니 조용히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뭐시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완전 중요하면 내려서 받고 또 오는 걸 기다려요. 그런 회사원분들도 많이 봤어요. 철도에서도요? 네,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는데 안 됩니다. 모시모시 못해요? 전화는 모시모시 안 매너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만큼은 네. 그 화장실에 있는 칸에 옮겨가지고 전화하구나. 네. 아, 한국에서 이제 사시잖아요. 그럼 한국은 이제 뭐 어느 정도 대화하고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요. 처음엔 놀랐죠. 처음에 네. 놀랐어요. 네. 아, 이게 되는구나. 일본은 그냥 안내판선 자체가 있잖아요. 그 네, 안내판선, 네, 네. 그 전화 그거 하지 말라. 네. 아, 그리고 한국이랑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일본은 여선 전용칸이 있어요. 지하철에.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게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 출근 시간만 그 여선 전용칸이 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좀 취향
치안. 몰래 사진 찍거나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본에 그런 사람 치안들이 대중교통에 많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한 당해도 말 안 하는 여성분들이 맞아요. 말을 또 못하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거 하면 진짜 완전 야, 이씨. 일본은 정말 저도 말을 못했거든요. 저도 정말요? 있었어가지고 진짜요?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청하는 걸. 청하는 게 쉽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도 당한 적 있어요. 네. 진짜 고등학생 때 아니 얼굴이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웃으면 귀엽게 안 생겼는데 고등학생 때 진짜로 여자가 왔어요. 아주머니가. 뭐 어딜 가나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충격. 그렇구나. 그때 그럼 도움을 청하셨어요? 아니요, 말 못했어요. 말 못하셨어요? 그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을 보면 되게 스크린 도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전철을 탈 때도 그렇고 항상 사고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이렇게 늦게 지하철이 오면은 그거 사고 때문에 늦게 왔다 이런 거를 맨날 들었었습니다. 일본 스크린 도어가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지금 열심히 해결하려고 맞아요. 지금 스크린도어 만들어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라가 빨리 지원해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그런 좀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위까지 이렇게 맞아요. 위까지 있잖아요. 일본은 그 여기까지. 높이도 다르군요. 네. 확실히 그게 있고 나서 사망 사고가 큰 면이 아예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또 필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일본인 두 분 모시고 일본 지역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이런 자리에서 제 지역의 자랑도 할 수 있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일본의 그런 지하철인 천철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신선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민우리는? 네, 저도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너무 재미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